안녕하세요. 데이바이주리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에 왔어요. 대전까지 온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특별전이 여기 한의학연구원 1층에서 열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홍보가 안 됐던 거예요. 몇 달 후면 이제 마감을 하고 닫힌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카메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분이 계시는데요. 연구원이 생길 때부터 여기서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 오늘 박물관 설명을 도와주실 이정화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학연구원의 이정화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니 진짜로 기록유산 특별전이 있었는데 한두 달 후에 닫힌다고 들었어요. 세계기록유산 올해 지금 하는 거는 올해 8월, 9월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딱 맞춰 왔네요, 네네. 저희가.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이 우리 동의보감을 포함해서 네. 16개가 있는데 이 16개의 세계기록유산에 스며들어 있는 한의학적인 의의에 대해서 다 밝혀놓으셨다고 들었어요. 세계기록유산은 우리가 16종을 갖고 있지만 한의학 관련해서는 동의보감 1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전시하면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록유산 중에서도 한의학적인 포인트, 한의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들을 콕콕 집어내는 거기에 네네. 포인트를 주고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네네네. 조선왕조실록. 472년간이나 되는 역사를 편년체로 이렇게 기록한 그 맞아요. 기록의 민족. 기록물은 네.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네네. 그 중에 보면 실록에는 그 왕실의 그 어떤 의학적 기록들, 또 네. 왕을 치료한 것들, 왕족을 치료한 것들 아주 자세히 나와져 있고 또 이어서 승정원 일기도 사실은 승정원 일기라는 거는 지금 현 시대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비서실, 그쵸. 얘기할 네.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 국왕과 왕족을 보살핀 어떤 문안한 것들, 어떤 시약의 기록들, 어떤 약물을 썼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네네. 일성록도 있네요. 네네네. 네.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이 역사 기록물들은 그러니까 왕실이나 근친의 건강과 뭐 그렇죠. 역병에 대한 기록들이 있나 봐요. 네네, 여기 다 있습니다. 역병이 그 조선시대 이제 돌면 네. 어느 쪽으로 뭐 피나 지금 말하자면 격리하는 거죠. 뭐 어디로 격리를 해라. 그렇죠. 네네. 그렇죠. 국을 바깥으로 내보냈죠. 네네. 내보내고 경계를 치고 또 이제 사실은 피정이라고 해서 그 왕실이나 사대문 그분들은 또 좋은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을 쉬고 떠났구나. 네네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다음에 조선왕조 의궤, 의궤도 네. 있다고요? 네네네. 의궤는 의궤. 어떠한 의의가 있을까요? 의궤는 우리가 국가 행사 또 아니면은 행사 진행 공식 문서.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은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신들이 오거나 왕실의 주요 행사를 할 때 그 임금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외국에 대통령이 나갈 때는 의사들이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사실 주치의가 따라가죠. 네. 그런 것들에 따라가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록들이 이제 의궤에도 실려 있다는 게 의의입니다. 네네. 조선왕실 어거와 어책입니다. 이것도 2017년에 등재된 우리의 기록물인데 내사본이라고 해서 그 왕실에서 책을 만들고 임금님이 도장을 찍어두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동의보감이나 신천벽원방은 왕실에서 궁궐에서 책을 간행했기 때문에 간행하고 나서 교외에 지방에 책을 배포할 때 어부가 어부가 찍혀 있으면서 어디로 배포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기록유산인 훈민정음. 그렇죠. 동의보감 상위편에 향약의 이름들이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학서적도 일반 평민들이 그 책을 보고 의학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한자가. 그런데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향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나 이런 데에는 한글명을 달아줌으로써 이제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이 어려운 백성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서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직지라고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직지. 불교에서 말하는 의학은 모두 다, 그러니까 동물, 미물, 아주 벌레까지도 생명이 있고 생명은 같은 것이라는 원론적으로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의학에서 보면 지지심이나 즉불지심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의학 유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죠. 의방유치에도 네, 또 네. 적혀 네, 있으니 네, 네. 관련이 네, 있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해외사의 대장경판. 네, 또 한의학적인 의의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생로병사가 사실은 그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고통의 마음과 석가모니의 마음이다. 뭐 이런 그런 부르경이라는 책에도 보면 의학적 관련한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뭐 한의학적인 치료가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을 치료해서 마음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네요. 네. 그 다음은 2015년도에 등재된 유교 책판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잖아요. 네, 유의로. 네. 그 당시는 그 어려운 글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유학자들 아니면 선비들이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의료 체계가 아예 뭐 체계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모 형제를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런 의미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분들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의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의학적 의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 같은 분은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유학자시죠. 사실 유학자시고 과학 기술 쪽으로 대단한 업적을 쌓으셨지만 의학적으로도 마가의통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를 위해서도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난줄기는 뭐가 있어요, 진짜? 몸이 아파서 이분이 소아민이었던 걸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추측컨대 소아민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배탈이 나서 밤새 고생했고 뭐 뭐를 먹었더니 어떤 탈이 있었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한의학적인 연결고리로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럼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그 조선통신사는 사실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이제 일본이 조선에 그 교류를 요청해서 시작이 됐었어요.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우리 전통의학, 우리 한의학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왔어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통신사 기록에서 의료 관련된 것만도 30여 종 있어요. 서로 문답을 한 기록들이. 근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조선통신사 기록물도 이제 등재가 된 거죠. 근현대와 기록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도 직접적으로 한의학이 적혀 있다기보다는 이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우리 한의사 분들이 계셨네요. 현공염이라는 분과 신혜용 같은 분은 사실 대구에서 실제로 이제 그 한의학 관련, 전통의학 관련한 그 일을 했던 한의사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여기 국채보상운동의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실제로 이제 기록이 있는 기록물들입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에도 여기는 이제 2013년도에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인데 이 운동으로 인해서 뭐 주변 식생활 환경이 개선되거나 또 주택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향상되고 위생 환경이 좋아졌다는 그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도 한의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재미난 그 관련성이 있는데요. 한의학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찾다면 K모 교수? 1980년대에 그 한의과대학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연구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엄군들이 탱크를 교문 앞에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가려면 그 계엄군에서 발행하는 폐용하는 명찰을 타고 그 자기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우픈. 그렇네요. 흑역사네요. 흑역사입니다. 이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이 기획전을 기획하신 안성호 박사님께서 힌트를 주신 건데요. 사실은 어떤 그 우리가 그동안의 분단의 민족으로 머물던 어떤 그런 것들에 그 회한을 풀어주는 그런 회원굿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큰 의의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아주 감동을 했던 연결고리였습니다. 정말 의료적인 그런 치료 효과가 있었죠. 전 국민이 같이 울고 같이 기원하고 전 국민이 카타르시스도 하고 연결도 되고 서로 화해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집단 치료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 한의학적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6가지를 알아보니까 직접적인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약간 간접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늦게라도 제가
와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 또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죠? 네. 이거 계속 영상 돌려보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아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럼 네. 우리 온 김에 한의학 네. 역사박물관 좀 꼼꼼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네. 연표인가 봐요. 우리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연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고대 한의학, 조선시대 항약의 의학, 그다음에 동의학 이후에 근현대 근현대. 한의학 이렇게 네. 크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맨 위에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단곤 신화가 네네. 고대 의학의 속담안에. 유래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서부터 뭐 향약 집성밤이 언제 나왔고, 그다음에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이 1610년에 완성했고 13년 처음 간행했다. 뭐 이런 기록들. 그다음에 우리 한의학 맨 연구원. 마지막에. 네네. 가장 한의학 중요한 연구원. 한의학 연구원이 1994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연구소로 처음에 네네, 개원을 했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연구원으로 승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기록까지 한의학의 네. 연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야, 한의학이 진짜 발자취네요. 여기는 앞서 살펴보신 그 한의학의 역사 중에서도 인물들로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순희 선생님은 의방유치, 식치로. 네네, 네, 의방유치나 식치로 되게 뭐 어느 많이 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허준 선생도 1613년에 동의보감을 편찬한 그런 기록들. 네네. 그다음에 허임 선생님 얘기도 나와 있네요. 네네, 그렇죠. 친구 경험방. 네네네. 네. 강명길 선생은 이 동의보감을 요약해서 만든 제중신편이라는 제중신편. 책을 네. 만드신 분이고요. 네. 아까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정약원 선생도 한의사셨죠. 유의시면서 유학자셨고 또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이재만 선생님 네네. 계시고 네, 동의수세보. 마지막으로 네. 또 이기준 네네. 한의사분도 계시고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네. 드라마로 만들어지신 분들이 허준, 허임, 많죠? 정약용, 네네. 이재마. 이재마.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전순희 선생님도 한번 이쯤 네. 되면 그렇죠. 드라마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거 제가 예측해 봅니다. 네네네. 근데 뭐니 해도 우리 한의학이 본격적으로 부흥기를, 네. 황금기를 가진 거는 세종대왕 때부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세종대왕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과학, 뭐 한글, 뭐 의학 중에서도 맞아요. 네,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약을 가지고 많이 썼었고 향약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네. 네, 여기서 이제 처음 주장하셨고 네, 이때부터는 우리 조선 의학이 향약의 중심을 두고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당나라 그 약재가 너무 비싸서 백성들이 네. 잘 접할 수 없는 것도 네, 좀 큰 그렇죠. 이유였죠. 네. 여기 보시면 뭐 향약 집성방이라고 네. 그런 조선시대 책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세종대왕 시대 때 향양 집성방 말고 또 아주 큰 책이 하나 쓰여졌잖아요. 아주 귀한 네네. 책이 있습니다. 네. 네. 의방유치라는 책이에요. 한의학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는 지금 국내성 도서료라고요. 일본 그 왕실 문구가 이제 이어져서 거기 전해지고 있는데 교류를 하다가 이거를 새로 이제 30분가를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한 지를 우리한테 준 거가 지금 남아서 네네. 저희한테 전해지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 의방주치 원본이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되게 네. 속상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일본 다 가져갔고 결국 일본에서 다시 들여와서 네, 네, 우리가 네. 볼 수 있었다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을 간직하고 있지만 의방유치도 동의보감 이상으로 어떤 역사적 의의와 과학적 의의 또 가지고 있는 네. 정보가 굉장한 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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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것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네.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17번째 세계기록유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은 우리 조선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중국이나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여기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동의보감이에요. 네. 1700년대에 만든 그런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을 중국에서 아마 한 30여 번? 30, 그렇게 많이 번. 했습니다. 네네. 네.
한글은 옆에 적혀 있지 않네요. 아니요. 그 적혀 있나요? 탕약편에 가보면 네, 적혀 사실은 있어요. 그대로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 언어가 아닌데도 너무 재미난 게 일본판에도 중국판에도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쪽은 통신사들이 서로 아까 만났을 때, 말씀하신, 네. 통신사들이 서로 교류할 때 의학적인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필답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두선생만큼이나 대표적인 이재마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우리 한국의 그 특별한 아주 이론인 네. 사상의학을 주창하신 이재마 선생님께서 그 사상의학이라는 이론을 주장하신 그런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네. 전통의학계의 최신지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쪽은 근현대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학술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산업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보여주고 전시를 하고 있고, 일제시대 때는 서양의학이 중심으로 의료체들을 개편했어요. 그 일제강점기 때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전통 의사들을 의학을 배우는 학생 정도로 아주 평가절하해서 의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의생 번호를 따로 한의사 면허처럼 그렇게 발급하고 그랬었어요. 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뭐 의생 누구, 그다음에 의생 누구가 기록한 어떤 진료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저렇게 잡지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쪽 뒤편에는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쓰였던 임상 도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약재를 써는 도구, 볶는 도구, 작두도 보이고. 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약물을 여기다 담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했던 그런 장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액체 약재를. 네, 그렇죠. 네. 보관하기나 이동했던 네. 그런 도구입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의학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네. 저 건너편에 가시면 동의보감 존도 있고, 또 생활 속에 이런 한의학들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또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네네. 한번 가보시죠.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중국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동의보감이네요. 안에서 네. 보셨던 네네. 그 동의보감 중국판 보셨잖아요. 네. 중국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 다른 판이에요. 네. 그래서 상해판도 있고 청나라판도 있고요. 저거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동의보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그 우리 한의학의 대표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동의보감만을 소개한 그런 코너예요. 네. 그리고 동의보감은 내원에서 총원본을 찍었고요. 그 네. 이후에는 전주나 대구에서 또 지방 가명에서 이렇게 책을 찍게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책이 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판이 다른 그 출판지가 다른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런 판본. 네. 하지만 같이 조선에서 만든 그런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둘 다 목판본인데 네네, 판이 그렇죠. 다르구나. 네네,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거는 하편? 방약 하편과 네네. 제중신편이에요. 이건 또 이제 동의보감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동의보감이 25권, 25책이 되는 사실 좀 양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아주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테고 당시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맞아요. 네. 종이값도 그렇고 인쇄하기 참 어려웠기 때문에 갖고 있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강명계 선생님이 1799년에 5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제중신편이 되겠고 네. 그것들을 조금 더 황도현 선생님이 간추린 게 이제 방역합편. 방역합편. 네네. 사실은 방역합편을 지금 현재 한의사들은 제일 많이 보고 계신다는. 그쵸? 네, 차막 낼 때 이렇게 계속 들춰보는 네. 그런 책이죠. 네. 네. 저쪽은 뭐죠? 생활 속에 스며든 한의학. 안에서 보신 그 한의학의 발자취 좀 네. 이제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쭉 보셨잖아요. 그 속에서 한의학들의 어떤 그 이론과 실생활에 스며든 어떤 치료 기술들이 우리 사실은 생활 속에 우리가 모르게 다 스며 있거든요. 녹아있죠.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활 속에 스며든 한의학들은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전시존이에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그렇죠. 여기 뒤에 보시는 거는 약골이라는 건데 저희가 소주를 낼 때 증류하는 맞아요. 그런 네. 소주구리로 많이 쓰이는 네네. 그런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뭐 더 잘 아시지만 원장님이 네. 증류해서 쓰는 한약재가 있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쓰는 약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주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약용으로 수구. 쓰이는 건데 네. 수구고요. 곱톨 약탕기도 약탕기가 돌로 만든 약탕기. 네, 많습니다. 그 약탕기가 약을 끓일 때
옹기로. 네, 옹기 네. 되게 서민들이나 백성들은 주로 이제 그걸 되게 많이 사용했고 조금 더 이제 저기 하신 분들이 이거 많이 사용했어요. 뭐 곱돌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옹기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약틀이에요. 약틀은 네. 우리가 약을 달여서 이제 옹기나 이런 데 약을 달여가지고 약을 짤 때 막 손목으로 왜 네. 드라마나 아프죠. 보면은 막 네. 이렇게 짜고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양을 짜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눌러서. 네네 배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럼 지를 때처럼 누르면 저 밑에서 이제 홈이 파여 있거든요. 나무 밑에 쪼르르 쪽쪽쪽 나오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찬압처럼 생겼는데요? 이거는 휴대약장이라고 저희가 우리 왕진 가방 들고 가듯이 밖에 나가서 진료를 해줘야 하는 직접 환자를 봐야 할 때는 간단한 어떤 약재나 뭐 그런 도구들을 여기서 넣어서 가지고 다니셨던 한의사들이 진료하셨던 그런 약장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서랍처럼 생긴 데 뒤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서랍을 이렇게 손으로 밀 수도 있게 해놨고요. 네, 네. 또 어떤 거에는 뭐 요 앞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끊을 빼기 수도 있게 속도로. 네네 그런 약장도 있어요. 근데 얘는 또 말씀하신 대로 찬압처럼 도시락처럼 앞에 뚜껑이 있어서 이 뚜껑을 사이에 끼워 넣으면 네. 서랍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도록 네네. 예, 그렇게 설계된 휴대용 약장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는 거는 침통과 침들이에요. 침도 침이지만 침통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쁘게 뭐 자개로 만든 것부터 이거는 대나무, 뭐 나무, 뭐 상아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전시하고 있는 거고 저 옆에 보이는 털이 이제 꽁털로 만든 그런 침통입니다. 네, 네. 박사님 이거 진짜인가요? 예, 원장님. 네, 네. 이거 진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네. 2009년도에 네, 문화재청에서 그 등재 인증서를 받았고 저희는 이제 여기 전시하려고 동판에 그대로 새긴 겁니다. 네네. 사실 살짝 확대됐습니다. 그쵸? 네네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나라에 세계 기록유산이 16종이 있고 그 중에 한의학 서적이 동의보감이 유일합니다. 네. 사실은 세계 전통의학 서적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로도 유일합니다. 그쵸. 의학서적으로는 네네. 유일하잖아요. 네네. 박사님 장시간 바쁘신데 너무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기회에 또 네. 기획전이 열리면 네. 또 불러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전의 한약연구원에 제가 기획전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꼭 한 번씩 들르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데이바이 슈리였습니다.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거 할까? 그래. 네.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해주세요. 네네네네. 저도 같이 해요? 네네네. 네네.